안녕하십니까. 신의균 국방TV 시큐리티 뉴스입니다. 자, 오늘도 아주 중요한 이 안보 소식 살펴보겠는데요. 바이든 대통령이 코로나 바이러스 걸렸습니다. 그런데 이 바이든 대통령을 원래 7월 말에 민주당의 공식 대통령 후보로 지명하려고 했는데 척 슈머 민주당 상원 원내대표가 완전히 흥분을 해서 바이든 사퇴하라 라고 계속 공격을 하더니 하원 원내대표 합의해서 상하원 합의를 마치고 이 바이든에 대한 후보 지명을 연기했습니다. 바이든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가요? 그러면 대신해서 누가 후보로 물망에 오르고 있는지 간단하게 살펴보기로 하고, 자, 그리고 대만을 중국이 공격했을 때 2027년에 공격한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랬을 때 도대체 며칠 만에 함락될 것이냐, 며칠간 버틸 것이냐, 여기에 대한 시뮬레이션이 나왔습니다. 일본 요미우리가 보도했는데요. 자, 우리 대한민국이 가세하지 않은 상태에서 벌어지는 일들, 대만이 어떻게 무너지는지,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런 것들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수미테리 사건까지 같이 보겠습니다. 한미 관계가 그야말로 박살나는 수순으로 가고 있습니다. 한국 정부를 위해 불법 활동을 벌인 혐의로 수미테리 전 부차관보가 기소된 데 이어 바이든 행정부 출범 이후 기용된 국무부 고위 관료도 수사 대상에 들어간 것으로 확인돼 미국이 작심하고 한국을 손보고 있는 것이 아니냐라는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한국의 국정원과 협력해 한국 정부를 위한 불법 활동을 벌인 혐의로 현지 시각 7월 16일 체포됐던 수미테리 미국 외교협회 선임 연구원이 50만 달러의 보석금을 내고 석방됐다고 뉴욕 남부연방지방검찰청이 현지 시각 7월 17일 밝혔습니다. 연방검찰은 지난 16일 뉴욕시에서 테리를 체포해 신병을 확보했지만 그녀가 곧바로 50만 달러의 보석금을 지불해 석방했다 라며 석방됐지만 재판은 계속될 것이고 최대 징역 5년이 선고될 수 있다 라고 밝혔습니다. 연방검찰은 미 연방수사국 FBI가 지난 10여 년간 테리와 그 주변의 국가정보원 요원들을 추적한 자료들을 공소장에 담았는데요. FBI는 테리가 국정원 요원들과 접촉해 식사를 하는 장면은 물론 그녀가 받은 루이비통, 돌체앤가바나, 보테가 베네타 등의 명품과 현금에 대한 증거도 확보했다고 밝혔습니다. 연방검찰은 테리의 혐의들은 미국 국가안보에 심각한 위협을 제기했다라며 이번 체포는 FBI가 외국 간첩들과 협력해 미국의 국가안보를 위태롭게 하는 사람은 누구든 쫓아서 체포하겠다는 분명한 메시지를 보낸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미 연방검찰과 FBI는 수미테리와 긴밀하게 접촉한 정박 전 국무부 부차관보에 대한 내용도 공소장에 적시했습니다. 검찰은 중앙정보국과 국가정보위원회 출신으로 현재 한국 업무를 담당하는 국무부 고위당국자라는 표현으로 정박 전 부차관보를 언급했는데요. 정박 전 부차관보 역시 수미테리에 대한 체포가 이루어지기 전인 지난 7월 5일 돌연 사임해 이번 사건과 연루되어 있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번 사건이 한국과 미국의 외교적 갈등으로 비화될 수 있다는 관측에 대해 미 국무부는 현지 시각 17일 입장을 밝혔습니다. 미 국무부 매슈 밀러 대변인은 한국 정부와 논의했는지에 대해서는 밝히지 않겠다라며 이번 법무부의 법 집행은 적절했다라고 밝혔습니다. 미 사법당국은 이번 사건의 핵심이 수미테리가 외국 대리인 등록법, 일명 파라를 지키지 않은 것이 문제라고 지적하면서도 이번 사건을 국가안보에 대한 심각한 위협으로 규정했는데요. 이런 상황에서도 한미동맹이 정말 철통 같은 동맹이 맞는지 우리 외교당국 꼼꼼히 곱씹어 봐야 할 것 같습니다. 네, 수미테리 그리고 정박. 자, 정박도 CIA 출신이고 지금 국무부 부차관보 자리에 있다가 수미테리가 체포되기 열흘 전에 바로 그냥 돌연 사임했어요. 그리고 그 수미테리 공소장에 정박 이야기도 나옵니다. 수미테리가 한국 국정원 요원들에게 정박을 소개시켜줬다는 거예요. 자, 수미테리가 저지른 죄는 그럼 뭐냐? 파라를 지키지 않았다라는 건데 이 파라가 외국 대리인 등록법. 나는 미국의 공인임에도 불구하고 외국 즉 한국을 위해서 일을 하고 있어요 라고 등록해야 하는데 그걸 안 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그걸 안 한 사람이 지금 수미테리 뿐이었을까요?
천지로 있겠죠. 자, 뉴욕에 있는 이 루이비통 매장에서 한국 국정원 직원이 수미테리가 고른 핸드백을 대신 결제해주고 있는 모습이에요. 이 카드 명세서까지 다 나왔습니다. 자, 그런데 이 국정원 요원은 화이트 요원이에요. 즉, 국정원 요원이 알고 있다는 사람입니다. 이런 이 정보 요원 중에서 화이트, 그레이, 블랙 있지 않습니까? 그레이는 좀 애매한 사람, 블랙은 전혀 의외의 사람, 뭐 이런 사람들이 이제 블랙인데, 블랙이나 그레이도 아니고 저 국정원 요원 맞아요 하고 명찰에 달고 다니는 사람인데, 그 사람이 이렇게 CCTV가 있는 곳에서 카드를 꺼내서 결제해줬다. 이건 늘상 하는 일이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밥을 먹은 식당도 완전히 오픈된 노천 식당이죠. 만약에 이게 좀 문제가 있다 그러면 어디 뭐 호텔, 밀실, 룸 뭐 이런 데서 식사를 하든지 하겠죠. 그런데 그게 아니고 완전히 공개된 노천 식당에서 식사를 하고 하는 것은 늘상 그래왔다. 자, 이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체포를 한 건 뭐냐? 체포, 그냥 기소도 아니고 체포를 했어요. 그 말은 뭐냐? 한국 길들이기다 이 말인 것이죠. 그러면 이 수미테리가 그동안 도대체 무슨 정보를 갖다 줬냐? 뭐 회의록 이런 거 갖다 줬다는 거예요. 저도 뭐 국방부나 어디 가서 군에 가서 회의 많이 하는데 회의할 때 회의록을 주죠. 회의록을 주는데 그 회의록에 비문 또는 평문 다 표기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마저도 혹시 찝찝해서 나갈 때 이거 혹시 비문입니까? 가지고 갈 때입니까? 물어봅니다. 물어보고 그 국방부나 군에서 괜찮습니다. 또 이 비문 아닌 거는 이 숫자나 이런 거 다 땡땡 처리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가져가도 된다 라고 하면 가져 나와서 그거 뭐 집에 가서 한번 보든지 아니면은 뭐 돌아오는 차 안에서 한번 보든지 그리고 집에 가서 그냥 버려버려요. 그렇게 해서 폐기가 돼도 괜찮다라고 생각하니까 가져가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수미테리가 가져온 그 회의록도 당연히 비문이 아닌 거죠. 비문이 아니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걸 한국 국정원에게 줬다. 그게 미국의 국가 안보에 심각한 위협으로 규정이 될 만한 일인가? 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우리 정부가 한미동맹 정말 철통 같다 라고 이번 나토 정상회의 다녀와서도 이야기를 했는데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그래서 정박까지 지금 조사에 들어가고 수미테리는 체포를 하고 하는 이런 일련의 움직임이 화이트 요원이 한 이런 행동에 대해서 화이트 요원은 그냥 뭐 알려줘도 괜찮다 하고 대놓고 하는 사람들 아닙니까? 그런 요원이 한 일에 대해서 이 정도로 나온다라는 것은 한국 길들이기다. 한국이 뭔가 마음에 들지 않는 일을 계속하고 있다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런 마당에 한미동맹 철통 같다라고 한다는 것은 우리 외교당국이 국민을 우습게 보든지 국민을 속이든지 둘 중에 하나다라고 보고 저는 빨리 외교당국자 최고의 층들 바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지난 7월 13일에 있었던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 암살 시도 사건으로 미 대선 전국이 그야말로 요동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조 바이든 대통령에게 큰 악재가 터졌습니다. 미국 언론에서는 뷰렛은 트럼프를 막지 못했지만 바이러스는 바이든을 막았다라는 기사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현지 시각 7월 17일 코로나19 양성 판정을 받아 예정되었던 네바다 라스베가스 유세 일정을 취소했으며 이로 인해 민주당 내에서 바이든 대통령 대선 후보 사퇴 압박이 더욱 거세지고 있다고 AP통신 등 외신들이 보도했습니다. 바이든은 가벼운 감기 증상을 보여 코로나 검사를 받았는데요. 신속 항원 검사에서 양성 판정을 받은 그는 곧바로 격리 조치가 결정돼 델라웨어에 있는 사저에서 당분간 격리 상태로 업무를 볼 예정입니다. 백악관의 카린 장피에르 대변인은 대통령이 수요일 오후부터 가벼운 콧물과 기침 증상을 보여 검사를 했고 양성 반응이 나왔다라며 증상은 경미한 수준이고 업무 수행에는 아무 지장이 없다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나 민주당 내에서는 이번 사건을 계기로 바이든에 대한 사퇴 압박 수위를 높이기 시작했습니다. 공교롭게도 이날 밤 미국 전역에 방송된 바이든 대통령의 녹화 인터뷰 영상이 방영됐기 때문인데요. 이 영상에서 바이든은 내게 어떤 건강 문제가 생겨서 누군가 혹은 의사가 내게 와서 이런저런 문제가 있다고 말한다면 사퇴할 의사가 있다.
라고 말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민주당 당권을 쥐고 있는 1인자 척 슈머 상원 원내대표가 현지 시각 7월 17일 바이든 대통령에게 후보 사퇴를 요구하고 나섰습니다. 슈머 대표는 지난 주말 바이든과의 단독 회동에서 사퇴하라는 입장을 전했다라며 바이든이 자진 사퇴하는 것이 국가와 민주당을 위해 더 공헌하는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슈머 대표는 하원 원내대표인 하킴 제프리스 의원과도 만나 바이든 사퇴 문제를 논의했는데요. 이에 따라 민주당 전국위원회는 이달 말로 예정되었던 대선 후보 공식 지명을 일주일 연기한다고 밝히고 대체 후보 물색에 착수했습니다. AP통신은 민주당원의 거의 3분의 2가 바이든의 사퇴를 바라고 있고 의원들 역시 바이든의 정치적 입지가 크게 약화돼 11월 선거에서 이길 수 없다고 보고 있다라고 전했는데요. 민주당 상하원 지도부는 물론 당원들의 지지까지 바닥으로 추락한 바이든 대통령, 어쩌면 7월 말에서 8월 초 다른 후보로 대체될 수도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네, 뷰렛은 트럼프를 막지 못했지만 바이러스는 바이든을 막았다. 뷰렛은 총알이죠. 총알은 트럼프 대통령을 암살하지 못했으니까 막지 못했는데 코로나 바이러스, 이것도 아주 경미한 코로나라고 하는데 여기는 바이든을 막았다라는 기사가 나왔다라는 거예요. 그게 지금 미국의 분위기다라는 건데, 자, 여기 있는 이 척 슈머, 이 사람이 미국은 정당 정치를 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로 치면 뭐 정당 대표 뭐 이런 것들 그런 기구 없어요. 그래서 원내대표가 실제적으로 우리로 치면 당대표나 마찬가지예요. 이 원내대표가 바이든에게 사퇴하라 라고 공식 제기했고, 사퇴하지 않으니 하원 원내대표 하킴 제프리스하고 합의를 해서, 자, 일단 이번 달 말에 바이든 이 후보 공식 지명하는데 그거 좀 연기하자 해서 일주일 연기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낸시 펠로시 전 하원 의장, 완전히 미 민주당에서 굉장한 실력자죠. 이 사람이 바이든에게 전화해서 2시간이나 고성을 지르고 싸웠다는 거예요. 너 때문에, 당신 때문에 지금 우리 민주당이 내려앉고 있다. 이번 11월 선거에서 지금 뺏긴 하원을 다시 뒤집어서 우리가 다수당 돼야 되는데 그게 지금 당신 때문에 어렵게 됐다. 그렇게 가고 있다. 상원도 이렇게 되면 소수당으로 전락할 수 있다 해서 이 2시간이나 고성을 지르고 싸웠다라는 거예요. 자, 이런 식으로 원내 또는 당 지도부로부터 완전히 지금 밀려나고 있는 바이든은 입지고, 자, 그러면 대체제는 누구냐? 뭐 1순위가 카멜라 해리스 부통령이죠. 이 카멜라 해리스는 부통령 지명을 받을 4년 전 당시에 힐러리 클린턴 쪽에서 밀어주고 있다라는 그런 설들이 많았죠. 이 카멜라 해리스. 그리고 미셸 오바마 전 대통령의 영부인이에요. 이 사람이 인기가 좋고 해서 여기도 거론되고 있는데, 이 딸의 마약 문제 이런 거로 인해서 뭐 되겠냐라는 뭐 이런 이야기도 있긴 해요. 그리고 3번은 이제 게빈 뉴섬 캘리포니아 주지사인데, 이 사람은 코로나 시국에서 아주 강력한 방역 정책을 할 때 자기 집에서 뭐 와인 파티를 하고 다른 사람들은 만나지 못하고 있는데 하는 등등 내로남불적인 이런 행동들을 많이 하고 있는 사람인데, 어쨌든 이 사람도 뭐 한 3순위쯤 거론되고 있어요. 이렇게 되었을 때, 이렇게 바뀌었을 때, 이제 젊은 사람들이죠, 다들. 이렇게 되었을 때 뭔가 한번 해볼 수는 있다라는 게 민주당의 판단이고, 정말로 바이든이 아웃될 것이냐, 며칠 안 남았습니다.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중요한 거, 대만이 어떻게 될 것이냐, 한국은 어떤 위상이냐 보겠습니다. 이르면 3년 안에 중국이 대만을 침공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점점 커지고 있는 가운데, 중국이 전면 침공을 감행할 경우 미군이나 일본 자위대 증원 전력이 도착하기 전에 전쟁이 끝날 수도 있다는 시뮬레이션 결과가 나왔습니다. 현실화될 경우 미국은 물론 자유민주주의 진영에 엄청난 충격파가 미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일본 정부가 중국군의 최근 군사훈련을 분석한 결과 중국은 침공 후 일주일 이내에 대만에 지상군을 상륙시킬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방위성 관계자를 인용해 일본 요미우리 신문이 7월 18일 보도했습니다. 방위성 고위 관계자는 중국이 지난해 실시한 훈련을 분석한 결과 중국군 각 부대가 동시다발적인 작전에 나설 경우 대만 주변 해상과 하늘을 순식간에 봉쇄하고 대규모 지상부대를 단 며칠이면
상륙시킬 수 있을 것으로 평가됐다라고 밝혔습니다. 일본 당국은 중국이 해군 함정을 동원한 해상봉쇄, 군사시설에 대한 미사일 공격, 상륙함과 수송헬기를 이용한 상륙교도보 확보, 상륙함과 대형 화물선을 이용한 전차 등 중장비 투입 순서로 대만을 침공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방위성 분석 결과 중국의 이 같은 작전은 짧게는 수일, 길어야 일주일이면 끝나는 것으로 나타나는데요. 방위성은 중국이 대만 맞은편에 수륙 양용 부대 주둔지를 신설하고 대규모 강습 헬기가 발진할 수 있는 비행장들을 확충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방위성 관계자는 중국은 내몽골 자치구에 대만 총통부와 타이베이 시가지를 그대로 재현한 모의 훈련장을 지었으며 유사시 신속하게 대만 총통의 신병을 확보한 뒤 괴뢰 정권을 수립하고 전쟁을 끝내는 것으로 초단기 작전을 벌일 것이라고 내다봤습니다. 문제는 미국과 일본 자위대가 대만 사태에 개입하기 전에 대만 전쟁이 끝날 수도 있다는 점입니다. 요미우리는 미국이나 일본 모두 파병에 앞서 의회 동의가 필요하기 때문에 신속한 증원 전력 파견이 어려울 것이라고 우려했습니다. 대만이 중국의 손에 들어갈 경우 미국은 물론 서방세계 전체가 국가 안보와 경제 전반에 걸쳐 치명적인 타격을 받게 될 것으로 우려되는데요. 바이든과 트럼프 누가 대통령이 되었든 미국이 이 문제에 대한 대응책을 가지고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네, 일본 방위성이 시뮬레이션 돌려봤다. 그래서 이제 가장 먼저는 해군 함정을 어마어마하게 동원해서 해상 봉쇄를 하고, 그리고는 이제 군사시설을 미사일로 때리고, 그리고 상륙함들 투입해서 이제 교도보 확보하고, 이렇게 지금 교도보 확보하는 거죠. 그리고는 이제 교도보 확보되면은 그때부터 대형 수송선을 가지고 마구마구 이제 전력을 투입한다. 그렇게 하면 일주일이면 끝난다. 라는 거예요. 왜냐? 미국과 일본이 도와주고 싶어도 의회 통과를 해야 되기 때문에 늦다 이겁니다. 일주일 만에 끝나기 때문에. 그런 분석 결과가 나왔는데, 그러면서 중국은 이 내몽골 자치구에 이렇게 모의 훈련장을 만들어 놨어요. 총통부 그대로 만들어 놓고, 그 총통부가 있는 시가지 그대로 지금 재현해 놓고 신속하게 대만 총통부를 점거하고 총통을 체포하는 거예요. 총통의 신병을 확보한 후에, 왜냐, 놔두면 다른 데로 가서 피난 가든지 뭐 또는 망명정부를 세우든지 뭐 이런 게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렇게 피난정부 또는 망명정부를 세우지 못하도록 총통을 먼저 확보하고, 그리고는 이제 대만에 친중 세력들 많이 있으니까 그 친중 세력들을 활용해서 괴뢰정권 세우고 나중에 이제 중국과 완전히 통일하는 이 표결에 들어간다. 이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미국과 일본은 늦다. 그럼 한국은 뭐냐? 썸네일에 한국의 가세는 뭐냐? 그래서 한국이 예를 들어서 이 대만 사태의 규칙과 질서 등 해서 이 대만 사태에 우리도 힘을 보태겠다 라고 선언만 해주면 중국의 북해함대 그리고 동해함대의 상당수의 전력이 움직이지를 못해요. 지금 이 대만이 일주일 만에 떨어진다는 것은 중국의 모든 함대가 총집결해서 대만을 완전히 그냥 에워싸버리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 한국이 우리도 대만에 힘 보탠다 라고 하는 순간 우리 한국의 해군력 그리고 한국의 미사일 전력, 공군력 이런 것들이 상당하기 때문에 북해함대는 움직이지 못해요. 그리고 동해함대 상당수도 이 한국 견제를 위해서 스테이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동해함대 절반 정도 그리고 남해함대 이 정도 가지고는 해상 봉쇄를 할 수가 없죠. 그래서 한국의 가세가 아주 중요하다. 자, 그러면 앞으로 돌아가서 수미테리 같은 뭐 이런 제가 봤을 때 정말 이 큰 틀에서 윗선에서 노는 이런 상황에서 봤을 때는 야, 이거 가지고 한국과의 관계도 있는데 체포를 한다고? 라고 할 정도 수준, 이런 일이 안 생긴다는 겁니다. 그런 일이 뭐 수미테리가 체포되든지 말든지 그게 우리하고 무슨 상관이냐 라고 할 수 있지만 그 수미테리의 체포는 한국에 보낸 경고 메시지죠. 더 큰 일이 발생할 수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 트럼프 대통령이 대통령 당선되면 한국에 어마어마한 뭔가 이 군사적 동맹의 어떤 그 가치를 역할을 더 올려라 라는 압력이 들어올 거예요. 여기에 이 정도만 딱 해줘도 우리는 엄청난 기여를 하는 것이죠. 이를테면
엘버리지 콜비, 우리 한국에 대해서 지금 계속 주한미군이 왜 필요하냐, 주한미군 재배치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 콜비 전 부차관보인데, 이 사람이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 될 가능성 높은 사람 아닙니까? 이 사람이 인터뷰에서 대만의 국방비 GDP 대비 3.0% 그거 장난하냐? 이렇게 얘기했지 않습니까? 그 다음날 바로 대만의 총리라고 할 수 있는 행정원장이 내년도 국방비 더 올리겠다, 그리고 대만의 책임을 더 역할을 더 늘리겠다,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발등에 불 떨어진 거죠. 우리는 발등에 불 안 떨어졌냐? 우리도 불 떨어졌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트럼프 되면 핵 개발할 수 있을 거야, 이런 완전히 자기 자신만의 희망 회로를 돌리고 있는 이런 상황은 안 맞다. 그런 희망 회로를 돌리려면 미국이 납득할 수 있는, 미국이 신뢰할 수 있는, 좋아할 수 있는 역할을 우리가 해줘야 되죠. 기여를 해야 되죠. 그런 게 바로 이런 분야에서의 가세다라는 건데요. 이 분야에 대해서 제가 이번 주말에 다음 주 초에 위클리 디펜스를 통해서 제가 우리 한국군의 능력이 어떻길래 우리가 가세한다 라고만 선언해도 중국이 상당 전력을 투입하지 못할 것인가, 우리 한국의 전력을, 중국 관련한 전력을 한번 간단하게 정리해드리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기대해 주십시오.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